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영학부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드디어 논어의 18번째 장이죠. 미자편에 들어왔습니다.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저희가 오랜 흐름으로 왔다는 것이 조금 실감이 나는데요. 미자편도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미자는 그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는 간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동사, 서술어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갈지자를 의미하는 그는요, 하은주 혹은 하상주라고 하는 중국 고대, 이 고대 나라에서 두 번째 나라인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의미합니다. 주왕은 굉장히 흉폭했던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왕을 지금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의미합니다. 이 미자는 주왕의 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자와 비가는 둘 다 주왕의 작은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왕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흉폭하고 또 나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 미자는 형으로서 그를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자는 그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고요. 기자도 처음에 이렇게 여러 번 간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다가 종노릇을 했고, 그리고 비가는 여러 번 간을 하다가 목숨을 바쳐 정말 간언을 하다가 정말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기에 따르면 이 비가는요, 목숨을 바쳐 주왕에게 간을 하다가 이제 주왕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간을 죽이고 정말 그의 심장을 꺼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기자, 똑같은 비간처럼 주왕의 작은아버지였던 기자는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친 척을 해서 그의 종노릇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에는 있었다. 3명의 인자가, 인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두 훌륭하지 못한 임금에게 붙어서 뭔가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를 알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아마도 이들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미자를 두고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떠났다라고 해서 미자가 왜 인자인가? 라고 하는 재밌는 논쟁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저 떠났던 이 미자가 역시 공자의 입장에서 인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장입니다. 이번에는 유하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유하해는 노나라 사람이고요. 공자처럼 노나라 사람이고 또 공자와 함께 훌륭한 스승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이 유하해가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사는 벌을 주고 또 감옥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었고 3번 쫓겨났습니다. 3번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2인칭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당신께서는 가짜, 이자 합쳐서 can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할 수 있다에 부정이 되어서 아직도 너는 떠날 수가 없느냐, 3번이나 쫓겨나 놓고는 아직도 너는 떠나지 않느냐, 떠날 수 없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하해가 얘기를 하기를 돌을 곧게 하여서, 이 직자가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돌을 곧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섬기게 되면, 이 어찌언 지금 의문사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디라는 의문사로 써보겠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3번은 쫓겨나지 않겠는가 하고 부정, 감탄, 부정 의문문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바르게 해서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3번 정도는 당연히 쫓겨날 수 있다. 그러면서 돌을 굽혀서, 만약에 돌을 굽혀서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부모의 나라를 떠나겠는가? 내가 만약 돌을 굽혀서 사람을 섬기면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있던 그 부모의 나라를 떠날 일이 없다. 하지만 내가 돌을 곧게 한다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말이 거절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돌을 곧게 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장입니다. 네, 제나라의 경공이 등장합니다. 제나라의 경공이 대접하였습니다. 공자를 대접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동사가 2개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씨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씨처럼, 개씨와 같이, 뭐뭐와 같이라면,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개씨처럼이라면, 개씨와 같이라면 나는 능히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조금 역사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의 당시 공자 나이는 35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노나라에서 왕은 소공이었고요. 그런데 이 소공이 국가의 어떤 사만의 일 때문에 제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제나라죠. 경공이 있을 때고요. 제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왕이 지금 망명을 한다는 건 당연히 노나라는 개씨를 비롯한 사만의 소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맹숙, 이 사만 전체가 권력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 들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노나라에서는 이때 이제 공자도 소공을 따라서 제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자 공자를 보고 경공이 내가 너희 나라의 최고 신하인 이 개씨만큼 대접을 해줄 순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개씨와 맹씨의 중간 정도로서, 그러니까 개씨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개씨와 맹씨의 그 중간 정도로는 그를 대접을 해주겠다. 공자를 대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정도로 예우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공이 어느 날 얘기를 다시 합니다. 나는 늙었다. 나는 늙어서 등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공이 이제 다른 날에 늙었다는 핑계를 대고 공자를 등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경공이 인으로, 공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싫어서다. 아니면 진짜 경공이 힘이 없어서다. 아니면 제 나라의 대신들이 실제로 공자를 좀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이다. 이런 등의 주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나라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공자께서는 제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제나라 또 등장하는데요. 제나라의 사람이 주어고요. 여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지금 보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여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개환자가 그들을 받습니다. 그 여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기는 지금 공자가 나이 56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당시의 왕은 앞에 나왔던 소공, 그 다음 왕인 정공입니다. 그리고 정공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개씨의 수장은 여기 나오는 개환자가 되겠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당시 이제 공자가 다스리던 고을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공자가 나라의 큰일까지 맡게 되자 제나라는 이 공자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이 일부러 여악을 정공에게 보내게 되었고요. 이 계책을 알고서도 개환자는, 아마도 개환자도 이제 공자가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개환자 역시 이제 왕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은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다시 노나라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장과 4장 모두 제나라 그리고 뭔가 개씨 가문 등의 이런 소재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어떤 캐릭터성도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네, 그러면 다음 5장입니다. 이번에는 초나라가 나옵니다. 이제 공자께서 초나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초나라의 광인이었던 접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접여라는 이 이름을 그냥 이름이나 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5장에 나오는 스토리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접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접여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봉황이구나 봉황이여. 이 해자는 굉장히 큰 감탄사에서 나오는 종결사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와, 봉황이구나 봉황이구나. 어찌 덕이 지금 가을지자 은는 이가고요. 쇠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것은, 가버린 것은 과거의 일이죠. 왕자와 레자가 이제 대비될 때는 과거,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버린 것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미래의 일은 오히려 내가 쫓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역시 마을일자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종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지나간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다가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만하여라. 그러면서 지금의 그 정사에 종사하는 것은, 지금의 정사에 종사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역시 종결사입니다. 위태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하자,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접여와 더불어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접여가 달려서 그렇게 해서 그를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공자가 되겠죠. 달려가서 다가오는 공자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득자 캔이고요.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접여는 초나라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부러 미친 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공자께서 초나라에 갔을 때 그를 만났는데, 공자는 마치 이 접여가 성군을 기다리는 봉황처럼, 봉황이라는 새는 이제 성군이 나오면 등장한다라고 이제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성군을 기다리는 봉황처럼 사실은 미치광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인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보기에 아직은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라 성군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접여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공자께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당시의 상황이 참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새롭게 미자편에 들어왔는데 또 좀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으시면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